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고민수입니다. 지난 10월이었죠. 경북 봉화에 있는 아연광산이 붕괴되면서 2명의 광부가 지하 190m 아래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며 광부들의 무사 귀환을 바랬는데요. 다행히도 고립됐던 광부는 말 그대로 기적처럼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봉화 아연광산 붕괴 사고 현장에서 기적처럼 우리 곁으로 돌아온 광부 박정한님을 모시고 광부들의 삶과 붕괴 사고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봉화 아연광산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오신 박정한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봉화 아연광산 생환광부 박정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정선 진폐상담소 성희직 소장님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기적 같은 소식을 듣고 반가워하셨습니다. 생환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 많은 분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이 박정한님의 건강 상태부터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예, 많이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안동병원에서 퇴원 이후에 예. 산재병원에 지금 통원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요. 예. 이제 내과적인 부분은 많이 이제 회복이 된 상태고요. 네. 이제 정신과적인 이제 트라우마가 네. 이제 저를 상당히 지금 괴롭히고 있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병원 의사 선생님 지시에 의해서 약 복용하고 어쨌든 치료를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마 이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트라우마를 지금 갖고 계신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가슴 졸이고 지켜보다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 여쭤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종류의 정신적 고통이 제일 심하신가요? 이제 낮에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거나 이제 이럴 때는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전혀 없다가 해가 지고 이제 어둠이 몰리기 시작하면은 좀 두려움이 예. 좀 몰려오고요. 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눈을 감고 있다 보면은 이제 자꾸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예. 가만히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제 갱내에서 이제 저희가 사고 나기 직전에 이제 사용되었던 인터폰 벨소리, 예. 그게 이제 자꾸 귓가에 들리는 것 같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곤소곤 하면서 이제 대화하는 그런 그 안에서 구출되기 한 3일 전서부터 들렸던 그게 이제 계속해서 예.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좀 깊게 좀 이렇게 아침까지 자고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네. 꼭 새벽 3시 전이면 꼭 눈을 뜨게 되고 눈을 떠서 보면은 이제 방에 불이 꺼져 있으면 전부 이제 등불을 다 이제 켜고 다니고 이제 어두운 게 싫으니까 일단 네. 이래서 이런 게 트라우마구나라는 걸 지금 느끼면서 상당히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괴롭습니다. 예. 여하튼 200시간이 넘게 지하 190m 아래에 계셨는데요. 그때 탈출구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는 거는 이제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도들을 해보셨는지 이런 걸 좀 여쭤볼게요. 네, 맨 먼저 이제 붕괴가 일어난 날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추위를 견뎌내고 머물 수 있는 지점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움막을 짓고 예. 이제 비닐로 이제 천막식으로 이제 움막을 짓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게 이제 나무. 예. 나무를 이제 장작처럼 쪼개서 이제 불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이제 운반에다가 이제 장작을 이제 만들어서 그런 준비들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고요. 예. 이틀째 되던 날서부터는 이제 나름대로 탈출구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예.
해서 이제 그 괭이 2개를 들고 예. 램프웨이라고 이제 덤프 트럭이 드나들 수 있도록 아주 큰 갱도가 있어요. 예, 예. 이제 그 안쪽으로 이제 한 300~400m 정도 이제 걸어가다가 보니까 예. 북락진 곳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괭이를 이용해서 한 10m 정도 예. 굴을 팠습니다. 아. 예. 파서 이제 관통을 시켜가지고 안쪽을 몸을 내밀어서 이제 보니까 그 안쪽도 이제 북락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예. 그 한 10m 파서 관통을 시키는데도 한 3일 정도 그렇게 팠습니다. 그래서 예. 더 이상 이제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 이제 비닐 천막을 친 곳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예. 그쪽은 이제 포기를 했었고 최초 붕괴된 이제 수직갱 쪽에 그 걸려 있는 이게 쏟아지다가 H빔, 파이프, 나무 이런 것들하고 막 뒤 섞여가지고 이제 위에 부분에 이제 걸려 있는 부분을 예. 어떻게 이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화약 발파를 예. 할 수밖에 없다 이제 판단을 해서 화약통에 가서 이제 화약을 확인해 보니까 25개의 이제 화약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처음에 10개를 묶어가지고 장약을 해서 이제 발파 한 번 예.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묶어서 이제 또 발파를 시도 2번을 했었는데, 네. 너무 이제 약이 적은 양이라서 어느 정도 이제 뭐 항아리만한 정도의 이제 구멍만 뻥뻥 나고,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쏟아내기라는 조금 부족한 예. 그런 화약이었기 때문에 그 발파도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구조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예.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폭약을 이용해서 직접 발파를 통해서 탈출도 시도해 보셨다. 예. 그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구조대로 나서서 참여를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사고 현장은 경북 봉화였잖아요. 그런데 네네. 구조대에 강원도에 있던 동료분들도 많이 참여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이제 그 강원도의 이제 그 도계의 이제 경동탄광에 주로 이제 보수를 하시는 이제 그 기술자들을 이제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그 구조에 참여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들으셨을 때는 뭐 특별한 느낌 같은 게 혹시 있으셨나요? 그 저도 이제 광부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광부들의 정이 꼭 예. 이렇게 한 현장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 떨어져 있어서 다른 현장에 있어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을 한 계기가 된 거죠. 예. 우리 소장님도 구조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그때가 아마 사고 나고 한 일주일 되던 날입니다. 예. 11월 1일 날 우리 광산집회 고리연대 정선지회 대의원회의를 마치고 나서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부인이 혼자 그 컨테이너 박스에 뭐 초조한 이런 표정으로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침 제가 시집을 한 권 가져갔었는데요. 네. 그 시집을 주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광부의 하늘이 무너졌다는 이 제목의 시집인데 네네. 지금 우리 박정아 씨 사례가 바로 광부의 하늘이 무너진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예전에 그 2010년도에 칠레 구리왕산에서 예. 33명의 광부가 갱속에 갇혔다가 무려 69일 만에 무사히 전원 구출된 사례도 있고 예. 또 예전에 그 구봉광산이라고 금광에서 예. 양창선이라고 그분이 혼자 갇혔지만은 이분이 16일 만에 무사히 구출된 사례도 있다. 예. 그런데 정아 씨 같은 경우는 동료하고 둘이 있으니까 예. 최소한도 보름 이상은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거다. 예.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러고 왔는데 부인이 제가 그 조간 시집을 남편 생각하면서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예. 기다렸다. 그런데 우리 정아 씨는 상당히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니까 네. 저도 아마 분명히 살아올 거다고 믿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단 현장에서 걱정이 많으신 가족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격려하시면서 그 시집을 전달하셨다고 하는데 이 시집까지 내셨으니까 시인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시가 동료들을 또 동료의 가족들에게 커다란 용기를 줬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채탄 광부로 한 5년 정도 일하면서 예. 한 2번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박정아 씨 사례와 비슷한 예. 그런 사고에 대한 시를 예. 한편 조금 제가 좀 낭송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제목이 이제 그 지옥에서 돌아온 사나이인데요. 네. 이 사고는 그 1993년도 8월 달에 예. 태백 한보 탄광에서 사고가 나서 6명이 갇혔는데 5명은 숨지고 예. 여정업이라는 한 사람만 돌아온 그 사고입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사나이.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막장. 저만큼에서 다가오는 저승사자의 발걸음 소리. 어차피 우린 죽더라도 남은 가족은 살아야 한다. 누군가 다급하게 소리치면서 도업기를 움켜쥐고는 갱목껍질 벗기고서 석탄조각으로 요원을 선다. 우리 가족들에게 2억씩 줘라. 자꾸만 밀려드는 죽탄 더미에 파묻혀 하나, 둘, 셋. 눈앞에서 죽어가던 동료들. 견뎌내기 어려운 갈증엔 오줌을 받아 마셔가며 하루, 이틀, 사흘하고도 19시간.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 꿈결처럼 들리던 목소리. 찾았다. 여기 한 사람 살아있다. 지옥에서 저승에서 살아나왔다며 다음날 신문 제목은 인간성리 광부 여정업. 인간성리라고 세상 사람들은 알기나 할까. 도끼로 깎은 갱목에다 요원을 쓰고 죽음이 된 동료 곁에서 며칠을 견딘 광부를 그런 막장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하는 광부들의 심정을 이렇게 끝납니다. 예. 박정아님께서는 이 시를 들으시면 이 소회는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제가 이제 그 갱행 안에서 갇혀 있을 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하면은 무슨 말 뜻인지를 잘 모르고 그 현장의 이제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예. 예, 이걸 이제 어떻게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그렇게 이제 하지만은 예.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성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예, 저도 뭐 어쨌든 광산 생활을 너무 오래 해봤기 때문에 저 내용의 말들이 예. 전부 다 가슴에 너무 깊이 와닿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예, 들립니다. 예. 우리 소장님께서 이 쓰신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사고뿐만 아니라 광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고들, 이거를 우리 일반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이거를 단지 인간 승리나 기적의 생환이라고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다. 거기에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염원, 바람이 함께 담겨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사고 어떻게 났다고 보십니까? 그 안에 있었을 때 이제 그 붕괴된 지점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사다리를 또 타고 올라가야 그 걸렸던 예. 붕괴가 지면서 이제 걸렸던 그 부분을 이제 가까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 물질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가를 제가 이제 그 혼자서 유출을 해봤어요. 네. 해보니까 슬러지다. 예. 슬러지. 슬러지는 뭐를 말하시는 이제 슬러지라고 이제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갱에서 이제 그 아연 광석을 채광을 해가지고 밖으로 예. 운반을 해서 이제 내보내면은 그게 바로 이제 성광장으로 이제 운반이 되는 거죠. 네. 그 성광장에서 그 광석들을 이제 잘게 부셔죠. 예, 그거를. 예. 기계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연을 추출하기 위한 이제 약품을 써서 이제 그 기계를 돌려가지고 재련소로 보낼 수 있는 거를 보내고 남은 찌꺼기. 예. 그게 이제 슬러지라고 이제 광미라고 그러죠. 그래 이제 이 슬러지를 이제 밖에다가 이제 그 야적을 하면서 이제 놓아두는데 예. 바람이 불면은 어쨌든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고 비가 오면은 쓸려서 이제 하천으로 흘러들게 되고 하니까
환경 오염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야적을 해놓을 수 있는 양이 초과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사용되지 않는 갱도에다가 다시 충전을 시키는 방법으로 이 회사가 이제 운영을 해왔어요. 그 슬러지라는 물체가 밖에 있을 때 이제 말라 있으면은 굉장히 좀 딱딱한 물질로 변하는데 네. 이게 물을 만나면은 죽으로 변해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걸 덤프를 이용해서 그 슬러지를 갖다가 빈 갱도에다가 충전을 시키는 과정에서 마른 걸 자꾸 이제 부으니까 차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을 대는 거죠. 아. 물을 대면 죽으로 변하면서 이제 쭉쭉 퍼져 나가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흘러나오는 과정에서 수갱으로 이런 것들이 진입이 못하도록 사전 그 예방 조치, 그러니까 이제 폐계 조치라고 하는 거죠. 잘 막아놨으면은 예. 이게 흘러서 나왔어도 이런 북락이 져가지고 그 수직갱도가 예. 이렇게 막히지 않고 이런 사고가 없었을 건데 네. 너무 이제 허술한 조치로 인해서 이게 터져버린 거죠. 예. 이게 터지면서 이제 같이 쏟아지면서 수직갱도가 그렇게 막혀서 일어나는 사고가 된 거죠. 예. 아마도 지금 이 사고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예, 경찰에서도 지금 뭐 수사를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이제 저희들은 그때 이제 작년 2021년도에 연말 정도에 또 이제 그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이제 그게 한번 고발이 돼가지고 아, 이미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예. 고발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부나 이제 환경단체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예. 그런 성분 다 분석 의뢰도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환경부에 그때 고발 당해가지고 다 그 아무런 이 인체 무해하고 예. 이 성분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충전을 다시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이 얘기는 그 회사 관리자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그 슬러지 처리를 폐기물 업체에 넘겨서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 찌꺼기, 광물 찌꺼기들, 이 슬러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갱도에다가 다시 투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예. 그 광물 슬러지를 폐갱도에 넣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바깥에 놔둬도 또 다른 또 환경 오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걸 갱도 내에 채우는 충전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네. 그걸 채우는 과정에서 이 안전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자재를 더 보강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안전조치를 해야 될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고가 난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예. 그 광물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바깥에 야적하는 것보다는 폐갱도에 충전해서 채워놓는 게 어쩌면은 더 환경 피해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건 아마 나중에 전문가들의 정확한 의견이 나오겠지만은 예,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러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단 잠시 네. 논쟁을 유보한다고 치더라도요. 지금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라는 지적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박정환님, 이 병실에 계실 때요, 이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공무원들이 옷에 흙도 안 묻히는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즉, 지금 문제 제기해주신 안전조치 미흡과 연관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 이거 어떤가요? 제가 그 회사에 한 4년여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네. 주기적으로 이제 그 관계부처는 이제 그 산자부가 되겠죠. 예. 그쪽 소속된 이제 공무원들이 그 안전 실태 점검 조사를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분들이 갱 안에 입갱을 했을 때 갱에 입갱하자마자 갱도를 살펴보면은 좌로, 우로, 밑으로, 하늘로 막 이렇게 엄청난 갱도들이 얽혀져 있죠. 그러다 보면은 거의가 이제 사용되지 않는 갱도들이 대다수 많아요. 예. 그러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광부들은 채광, 채굴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네. 작업들을. 그러면은 이분들이 사용되지 않는 갱도를 어떻게 안전조치를 해놓고 저 안에 광부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좀 봐줘야 되는데 네. 사용되지 않는 갱도는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예. 그냥 이렇게 운반 갱도만 이렇게 지나칠 뿐이지 예.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지도 않고 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안전조치가 되어 있으면은 그걸 만져보고 뒤 흔들어보고 발로 차보고 완전 견고하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너무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다니면서 어떤 실태조사 했다라는 거 보고서 한 장에 그냥 의존하는 이제 그런 식의 형태가 화가 난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있을 때 비서관님 오셨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꼭 대통령님께 이거 한 가지만큼 좀 보고를 해주셔.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지하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고 막장에서 북락이 지고 매물이 든 게 아니고 이건 엉뚱한 데서 북락이 져가지고 막장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매몰돼가지고 열흘씩 이렇게 갇혀 있어서는 되겠냐. 네. 아니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예. 지금 뭐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게 광산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예방하려고 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전에 그 70년대 중반 이른바 석탄산업 전성기만 하더라도요. 제가 그 석탄산업 통계 연보 자료를 보니까요. 73년도에 사망자가 229명, 74년도에 223명, 75년도에 222명. 이거는 광산 전체가 아니고 탄광만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중경산까지 합친 사망자가 연평균 5,000명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시기에 광부 숫자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4만여 명이거든요. 그러면 8명 중에 1명이 죽거나 다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사실 요즘은 이제 그 탄광 대부분이 다 폐광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소규모 이제 탄광이 아닌 뭐 이렇게 석회석 광산 또는 이제 석재 광산 뭐 이런 곳이 있다 보니까 큰 사망 사고는 자주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번에 이제 박정하 씨 사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00여 명이 일하는 비교적 광산 중에서는 좀 큰 규모에 속하는데 예. 석회석 광산이다, 조금 뭐 석재 광산이다, 그다음에 기타 이런 광산 같은 경우는 뭐 10명, 뭐 몇 명 이런 사람이 일하거든요. 예. 그렇게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서 소홀할 수밖에 없죠. 예. 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광부분들, 이분들의 처우는 어떤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정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부 생활을 하신 지 30년이 다 되어 가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처음 이제 일하셨을 때 하고 지금 30여 년이 다 된 지금 비교해 보시면 임금이나 복지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비참하죠. 예. 제가 82년도에 사북의 그 동원탄자라는 그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당시만 해도 월 32만 원, 33만 원 정도의 임금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도시 근로자와의 그 임금 비교를 해보면 거의 배가 많은 이제 그 정도 이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이 광산을 하려고 많이 몰려왔었어요. 예. 어쨌든 그 이후에 89년도서부터 이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서 많은 탄광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제 합리화, 쉽게 말하면 이제 폐광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광부 수가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면서 광부들이 받는 임금과 도시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격차가 이제 거꾸로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광부를 모집을 해도 예. 이제 사람들이 오질 않기 때문에 이제 심지어는 회사가 인력 수급반을 만들어서 가동을 할 정도로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아연광산에 가서도 면접을 보면서 이제 임금 책정을 하는데 네. 맨 처음에 14만 원을 준다고 그래요. 하루 일당식으로 포괄 임금제를 적용을 해서 예. 제가 사고 날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한 4년여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예. 17,000원이 오르는 이제 15만 7천 원을 받으면서 이제 이 사고를 겪었는데 그러니까 아침 8시서부터 오후 4시에 이제 퇴근을 하는 그거를 갖다가 밤 12시까지 이어지는 연장 근로를 해요. 그래야만이 31만 4천 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일요일 빼고 뭐 25공수 본공수만 하게 되면은
월급이 한 4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이잖아요. 예. 4대 보험 떼지, 뭐, 가끔세 떼고 뭐 어쩌고 예. 나면 뭐 한 350여만 원. 그러니까 연근을 할 수밖에 없는 연장 그런 근로를. 구조로, 예. 예. 그런 구조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위험은 더 노출되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노동조합이라도 있고 하면은 노조 쪽에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예. 개선을 좀 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노조도 없지. 예. 또 회사는 또 회사대로 회사는 하나지만은 또 하청 업체 구조로 해가지고 3개 회사로 나눠놨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에 조금이라도 예.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요소들로 이제 집합된 그런 회사다 보고 예. 또 광부로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다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진짜 안타깝다. 그리고 너무 비약하다. 노동 강도에 비해서 받는 임금이. 예.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이게 정부 관계 부처에 노동부 쪽에도 그 병원에 제가 입원해 있을 때 그 뭐 장관님은 이제 못 오시고 뭐 장관님이 뭐 국회 출석하시느라고 못 예. 와서 이제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길래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막 그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예. 처우 개선 좀 해달라. 예. 너무 불쌍하다 광부들. 예. 응? 나도 이렇게 해서 지금 와서 병원에 있지만은 참 진짜 이거는 달라져야 된다. 예. 응? 이런 조건들은 노동부가 얼마든지 개선시켜줄 수 있는 부처잖아요. 예. 자, 우리 박정환님께서 이 개인적으로 겪으신 일을 통해서 또 많은 나머지 광부분들의 이 삶의 질을 향상, 처우 개선을 위해서 자 산자부 또 고용노동부에도 이렇게 다양한 건의를 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있습니까?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예. 답변 뭐 당장 뭐 답변 들으려고 예. 그 얘기를 한 거고 제일 급한 거는 빨리 이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네. 벗어난 뒤에 네. 이러한 노력들을 저 혼자 개인만으로서는 절대 부족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우리 계신 우리 성희직 소장님한테도 제가 좀 도움을 좀 많이 요청을 하고 해서 예. 어쨌든 광산과 관계된 사회단체하고 연대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자꾸 그 관계기관에 호소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 앞으로 그 광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은 이제 구조 직후에도 계속해서 한결같이 밝혀오신 뜻인데요. 광산이 되게 대부분 뭐 영세한 규모로 운영이 되다 보니 뭐 임금 문제랄지 아니면 작업 환경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개선을 요청을 해도 이게 과연 이게 개선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쉽지 않겠죠.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작은 규모의 광산일수록 네. 또 뭐 기업주가 또 이윤을 또 이렇게 예.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앞에서는 뭐 한인 신용을 할지 몰라도 예. 근본적인 대책은 좀 세우기 어렵겠지만은 저는 이번에 우리 박정아 씨 이거 참 뭐 기적적인 무사귀환 이 사고가 예. 사고가 난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지만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그래도 정치권과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광부라는 직업에 대해서 예. 광산 노동자 광부들이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계기가 많이 여론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면은 네. 좀 정부 차원에서도 꼭 노동자들이 머리띠를 메고 투쟁을 하고 소리를 치고 이래야만이 관심을 가지는 척할 게 아니라 예. 뭔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좀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좀 개선책을 하나하나 내놓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성 소장님이 이제 앞에 전자에 이제 그런 걸 지적을 했지만은 지금 광부들의 연령 수준이 예. 전부 60세 이상의 고령층밖에 없어요. 예. 임금이 낮기 때문에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또 예. 더군다나 위험하고.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술자가 없어요. 2세대 끝나버리면 광산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과거에 국내 유일한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석탄밖에 더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예. 그때 광부 수가 그렇게 많고 광산 수가 많았을 때 정부가
산업역군, 산업전사라는 칭호를 줬습니다, 그때는. 네. 또 거기 굴속에서 탄을 캐는 우리들은 사실 산업전사다, 산업역군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왔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가세요. 예.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많이 달라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의 예산은 좀 반영을 해서 예. 이런 최소한의 안전 조치들은 하고 난 다음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만 좀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예. 이 탄광이 규모가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이 탄광에서 일하시는 광부들의 처우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이 부분 짧게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석탄산업 전성기에 뭐 350개가 넘었고 예. 7만 명에 가까운 광부들이 석탄을 캐서는데요. 연간 한 2,400만 톤 정도. 예. 그런데 지금은 전국에 4개 중에서 3개가 강원도에 있고, 예. 이제 규모는 뭐 좀 큽니다만은 그런 탄광은 그나마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나 또 임금 문제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고가 났던 영세한 탄광 이런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야기를 좀 탄광 이야기를 하면서 또 덧붙이고 싶은 게 탄광이 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일을 하신 분들은 예. 진폐증에 걸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직업병인데 예. 숫자로는 약 한 3만여 명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의 최대 직업병 집단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중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이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우리 태백 지역에요. 예. 탄광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광부들을 기리기 위해서 위령탑과 위패를 모신 시설이 있죠. 예. 최근엔 태백시가 이제 이른바 산업전사 성역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예, 이 사업은 그동안에는 이렇게 이제 산업전사 위령제 예. 뭐 이런 행사를 예. 진폐 단체가 주관하거나 예. 또는 태백시가 주관해서 행사를 좀 소규모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석탄산업전사들의 그동안의 수고와 공로와 이런 역할에 비해서 예. 너무도 빈약하고 초라하다. 예. 그래서 이 추모 공간 사업을 대폭 확대를 하고 예. 또 추모 행사도 지자체 차원의 또 협회 차원의 행사가 아니고 예. 국가 차원의 행사로 좀 격상을 시켜야 된다. 예. 이런 것이 주요 핵심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한 45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예. 아마 한 3년 내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다치시거나 병을 앓거나 아니면 숨지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뒤늦게나마 추진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요. 이 지금 현재 광부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나 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무슨 또 다른 구체적인 노력도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예. 영세 광산과 소규모 광산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고와 그 노동자들의 뭐 이렇게 이제 복지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런 부분은 아마 정부의 좀 지도 감독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좀 개입이 좀 일정하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한 데를 어쩔 수 없다고 하면은 새롭게 광산을 개발하고 이럴 때라도 예. 좀 엄격하게 하든지. 예. 그래서 충분한 뭐 자금 여력이 돼서 좀 그런 복지나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의견을 좀 강하게 좀 이래 해가지고 그런 것이 좀 담보된 확보된 상태에서 좀 이렇게 관건을 새롭게 열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어권을 이제 부여할 때 그럴 때 이 광부분들의 그 안전과 삶의 질이 담보가 된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이 광부들의 삶의 안전도 그다음에 삶의 질도 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아질 수 있겠죠.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박정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광부들의 권익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은 뭐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계획이 앞으로 다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일어나고 있는 이쯤에 예. 어쨌든 광부들의 일상은 70년대 말이나 지금 현재나 그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위험에 노출돼 가지고 목숨을 담보로 사실 일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갱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고된 그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값에 비하면은 예. 너무나 이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다. 예. 어쨌든 그런 정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체 100% 광부들에 대한 그 삶의 책임을 져달라는 게 아니고 예. 작업을 하는 그 작업 장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예. 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그러면 지원을 해주면은 니들도 그만큼 여기다 보조에 맞춰서 예.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좀 해나가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식의 방법도 있을 것이고 예. 정부에 무조건 의존해서 다 해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을 너무나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소홀하기 때문에 예. 회사는 사업주는 사업주만의 그냥 혼자만의 생각으로 운영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실정이다. 그런 게 조금 너무나 제도적으로 이런 예.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서 좀 이 권익 향상이 좀 됐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우리 박정아님께서는 다른 광부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는 박정아님께서 트라우마를 떠올리는 그 공간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그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기여할 수 있는 바에서 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참 두 분께서 서로 그리고 이 광부들끼리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훈훈한 모습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마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냐면 커피 믹스로 버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알려졌어요. 근데 그 커피 믹스를 매번 가실 때마다 가지고 가셨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그게 비치가 돼 있는 건지 어떻게 커피 믹스를 그렇게 이용해서 버티실 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그 커피 믹스가 많은 언론에서 참 예. 회자가 많이 됐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작업장에 보면은 이제 H빔, I빔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뭐 이제 네일, 예. 또막들. 그러니까 폐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광차에 실어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면은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고물상에다 파시는 분이 있어요. 예. 이제 그분들이 그 고철을 이제 밖으로 이제 반출을 해주면은 가서 팔아가지고 그 커피 믹스를 박스채 이제 사와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필요하면은 이제 한 통씩 예. 이렇게 이제 가지고 이제 입갱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그날 제 숙소에서 쓰던 이제 커피 포트를 이제 일단 제가 갖다 놨었고.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보조공한테 커피 그 한 통을 다 들고 오라고 이제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 그날따라. 예. 예. 근데 이제 눈치가 보였는지 예. 이 친구는 이제 출근한 지 4일밖에 안 된 친구니까 예. 봉지에다가 이제 그 낱개로 꺼내가지고 이제 왕개 한 30여 개를 꺼내가지고 왔어요. 예. 그래서 그 붕괴가 이제 또 나면서 전기가 전부 다 나가버리니까 네. 커피포트로 물을 끓일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장작불을 피워놓고 그 플라스틱 부분 다 이제 떼내고 스텐 부분에다가 이제 이렇게 비스듬히 예. 모닥불 위에다 이제 올려서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커피 믹스를 타서 먹었죠. 예. 근데 그게 그 커피 믹스도 이제 한 4일째 되던 날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못 먹었었는데 네.
뭐 30개 해봐야 둘이서 이제 하나씩 끼니마다 하나씩 먹었으니까. 그냥 한 통을 가지고 다 말씀대로 가지고 왔으면 그나마. 그렇죠. 그러면 예. 부조 될 때까지 예. 먹고 다 먹겠죠.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참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커피 믹스가. 예. 예. 어제도 한 끼 식사 대용이 될 정도로 예. 그 열량이 또 있었고. 예. 이제 그 후로는 그것도 떨어지고 나서 이제 물밖에 안 먹었죠. 그것도 이제 안반에서 떨어지는 물, 뚝뚝 떨어지는 물 통에다 이제 넣고 마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속 광산이다 보니까 그 중금속 물질도 많이 좀 들어가 예, 있을 거고 예. 함유돼 있을 거고 냄새는 조금 심하게 나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막 다 토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토하지는 않고 이제 먹고 견뎠습니다만은 예. 뭐 그 대가로 막 아주 이 피부 발진 때문에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요새도 커피 믹스 보면 반가우시겠네요. 반갑기보다는 조금 요즘은 조금 삼가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예. 그전에는 병실에서도 꼭 이제 아들한테 커피 예. 한 잔 타다고 해가지고 이제 예. 먹고 했었거든요. 네, 수면 문제 근데- 때문에 그러신가요? 예, 수면, 제일 먼저 이제 수면 때문에 예. 이제 그렇고, 자꾸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지금 이 환청도 들리면서 예. 이제 자꾸 회상이 되니까, 그걸 좀 이제 멀리 하려고 이제 예. 그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뭐 반사신경이라고 할까요? 아, 이상하게 좀 뿌리쳐지게 되더라고요. 아, 예. 그렇군요. 이제 하나하나 좀 기억에서 좀 지워나가야 아,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건데 어디서도 아마 이 말씀은 안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대신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두 분 이렇게 시간 내서 이야기 나눠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박정환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광부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광부의 삶, 모든 우리나라 근대화의 기틀이 되었다. 그만큼 귀한 노동의 역사였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광부분들의 삶의 참혹한 현실을 우리가 직접 듣는 예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조치도 미흡하고 삶의 질도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광부들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사반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솔직히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직도 광부라는 게 있어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좀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정부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안전 문제도 관심을 갖게 지켜볼 거고 모든 복지 문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